우리가 이 작업을 하면서 이제 지금 우리 평화박물관에서 하고 있는 고문 가해자를 찾아서 바로 반헌법 행제일전이 영화 변호인을 보면서 맞아, 저런 걸 기록해야 돼 하고 하다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서 차동영 경위죠. 사실은 이제 검사가 더 나쁜 놈들이 많은데 여기서 이제 고문경찰을 내섰어요. 영화 구성상 고문과 그걸 같이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차동영 비중이 커졌습니다. 우리가 프로젝트의 첫 제목이 차동영을 찾아서예요. 우리 프로젝트에. 그리고 이제 여기 조민기 죽었죠. 그 세상을 떴는데 우리 영화도 보다 보니까 이제 이 미투 관련된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나오네요. 이 조민기의 실제 모델이었던 사람이 고영주.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불렀던 고영주죠. 그리고 이런 공안검사의 마청이 김기춘이었고. 그래서 여기 이제 국밥집 아줌마 김영애 씨도 벌써 세상을 떴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송강호가 각성하는 과정, 노무현 대통령이죠. 노무현 변호사가 각성하는 과정. 이제 그걸 이제 담은 거고. 또 영화 1987이 나왔습니다. 1987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고문을 당해서 죽었죠. 시간 이제 빨리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2시에 또 다른 손님 오시기도 해서 빨리 맞춰야 할 것 같은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여기 보통 물고문을 할 때는 의자 앉혀놓고 뒤로 고개를 젖힌 다음에 얼굴을 쑥어놓고 물주전자를 부어요. 이런 거 말고 왜 옛날 교실에 있던 큰 주전자 그걸로 2개를 붓는답니다. 그럼 배가 남산처럼 볼록해지는데 발로 콱 밟으면 물을 또 토하고 조금 정신 차리게 한 다음에 다시 붓고 이제 그런 짓을 하는데 보통 물고문만 갖고는 죽질 않아요. 근데 어떻게 이제 이게 사고가 터졌냐면은 여기 이제 치안본부 대공분실 저도 여기 일주일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이렇게 진짜 한 곳에서 모든 걸 다 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욕조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물고문을 이제 물고문 방식이 바뀐 거죠. 고개를 쳐박아서 이제 물 먹이게 하는데 원래는 가슴을 욕조턱에다가 대고 이제 고개를 박으면 물을 한참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날 재수가 없게 여기가 걸린 거예요. 목이 걸리니까 그걸 콱 누르니까 질식돼서 금방 뻗어버렸죠. 그러니까 이 경찰 입장에서는 우리 물 얼마 먹이 줄 아는데 이놈이 왜 이래 하면서 의사를 불러와서 빨리 소생을 시키려고. 그런데 이게 질식돼서 죽어버렸으니까 소생이 안 된 거죠. 의사가 와서 영화에서 잘 표현이 됐지만 그 의사 선생님이 그걸 이제 감추지 않고 사실대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고문당했다고는 얘기를 안 했지만 옷이 젖어 있었다, 바닥에 물이 흥건했다, 소음이 들렸다. 그래서 이제 그걸 기자가 받아쓰게 되면서 이제 사건이 터졌습니다. 박차원 역할을 김윤석이 했고, 당시에 치안본부장을 우현 배우가 했는데 어때요? 좀 닮은 꼴이죠? 이거 닮아서 한 것보다는 우현이 1987년을 진하게 보냈잖아요. 이게 뉴스위크에 났던 사진이에요. 이거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잘 모르지만 이거 딱 보니까 알겠죠. 우상호 국회의원이. 그때 전단위는 현행헌법으로 가겠다.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가 들고 일어나서 싸웠지만 저거 진압할 수 있어. 가겠다 했고. 물고문 하는 게 이제 이런 과정이죠. 이렇게 이제.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2명이 한 걸로 했어요. 2명이 한 걸로 했다가 이제 실은 은폐했었던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박차원이가 얘기하니까 박희순이 어떻게 해요? 받들겠습니다. 딱. 그만큼 그쪽 세계, 공안 경찰들의 세계가 또 센 거죠. 그걸 이제 이 설경구의 실제 모델이 김정남 교문수석. 이분이 이제 받은 거죠. 이게 호가 우촌인데 이걸 쓴 사람은 이부영 선생. 이부영 선생이 감옥 안에서 써서 교도관에게 이제 이렇게 전달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교도관은 2명이에요. 역할을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 받아 적은 사람 따로 있고 밖에 전달한 사람 따로 있는데, 그거 다 따로 하면 영화가 재미없으니까 이제 한 명으로 맞춰서 2 사람의 이름을 합쳐서 이제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전병영 씨하고 한누구하고 맞춰서 이혜진의 극중 이름이 탄생을 했고.
근데 이게 보면은, 자, 이 우현이지만 우현과 같이 학생운동을 했던 게 안내상인데, 그리고 안내상이 뭘 했냐? 세게 했어요. 광주 미문화원에 시한폭탄을 장치했어. 근데 시한폭탄이 안 터졌어. 근데 이 시한폭탄을 장치한 공범이 누구냐? 안내상과 같이. 박시백이에요. 조선왕조 신라 아시죠? 이 만화가 박시백. 그러니까 80년대 민주화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싸웠는가. 그 사람의 안내상이 송곳에 나와서 이 역할을 했죠. 여기 이름이 뭐죠? 누구, 하여튼 구소장, 노동상담소 소장을 했는데, 원래 운동하던 사람이라서 참 편안하게 자기가 하고 싶었던 역할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안내상이 광고를 하나 찍은 게 있어요. 아는 사람은 이걸 보고 낄낄대고 웃은 게 뭐냐면은, 가스통 광고예요. 안 터져요, 안 터져. 시한폭탄 안 터졌잖아. 그래서 아는 사람은 했는데, 우리가 80년대가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교도관 두 분. 이거 교도관이 아니고, 이거는, 여기, 교도소, 교무 과장인가. 그래서, 그리고 여기 사진 안 넣었거든요. 최환 검사 있죠. 하정우. 그 검사도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런데 그 검사가 유명한 공안검사예요. 그 사건 때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 사건 지난 다음에 학생들 다 잡아들입니다. 이것도 설명을 하자면 긴데, 경찰과 검찰과의 관계에서 경찰이 저지른 짓으로 검찰이 곤혹스러운 일을 여러 번 당했어요. 그 전에 대표적인 게 구천서 성고문 사건. 그것 때문에 검찰이 욕을 바가지로 뒤집었었거든요. 경찰에 대해서 관계가 극도로 악화됐을 때 이 사건이 터지니까, 영화에서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싸운 건 아니고, 그러나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부검에 허락을 안 하고, 그러니까 화장에 허락을 안 하고 부검을 하게끔 만들어서 고문에 의해서 죽었다는 걸 확실하게 밝혀내는 역할을 한 거 맞아요. 그런 역할이 없었으면은 이 사건 절대로 안 밝혀집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실은 유명한 공안검사로 그 활동을, 공안검사 짓을 계속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강용주라고 광주 트라우마 센터 소장을 했었던 고문 피해자예요. 간첩단 사건에 연루됐었고, 광주에서 마지막 남았던 고등학생 시민군으로 도청에 끝까지 남았던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간첩단 사건으로 됐고, 간첩으로 들어간 다음에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예요. 선배들은 전향서 쓰고 나가는데 나는 전향서 못 쓴다고 버텨서 13년인가를 징역을 살고 99년 초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후에 의예과를 다니다가 했는데 나중에 힘들게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의사가 되고 광주 트라우마 센터장이 됐는데, 이 사람이 안유, 이 교무과장인데,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이걸 전달해준 의인으로 그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힘들어 했어요. 왜냐면은 자기한테는 고문 가해자였거든. 근데 고문 가해자도 있고 이랬던 사람들이. 그래서 강용주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거지만, 안유 같은 사람이 그때 또 그런 선택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바뀌려면 그 경계선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취해줍니다. 이게 이부영 선생, 김의성이가 역할을 했던 이부영 선생이고, 이거는 누굽니까? 누구였죠? 연기파 배우. 명량도 나오고 했던 누구예요? 최민식. 네, 최민식의 친동생이래요. 최민식의 친동생. 그리고 이제 흰치 페터 얘기. 진원언니가 요새 또 이제 이런 거 쓰고 있습니다. 네, 택시 운전사 영화 참 잘 나왔죠. 잘 나왔고, 여기도 이제 뭐 영화에서 마지막 택시 추격 장면 같은 거는 이제 너무 좀 극화를 시켰고, 말모이도 그래요. 사전 만드는 것만 갖고 해서 잘 했을 텐데, 그 원고를 뺏기 위해서 뭐 일본 경찰이 헌병이 총을 쏘고 뭐 이거는 좀 너무 오버한 거죠. 그 원고가 중요한 원고이면은 틀림없지만, 네,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피터 또 광주를 다뤘던 영화에 화려한 휴가가 있죠. 이 영화에서는 화려한 휴가가 있는데, 화려한 휴가는요,
이 영화를 만든다고 했을 때 운동권에서 다 그거 영화 되겠냐. 그러니까 광주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 파먹은 김치독처럼 생각했어요. 김치독에 물 부어서 김치찌개가 되겠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상상을 못했는데 이게 750만 대박이 났죠. 5.18을 갖고 했을 때 우리 김원봉은 몰랐다고 했지만 이게 화련휴가 신도림이 나와서 추정 60분인가 PD수첩에서 이걸 취재를 했는데 거기에 끝에 기가 막힌 장면이 나와요. 유신을 아냐 했더니 유신? 이렇게 하더니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김유신이요? 학생들이 유신도 몰라. 5.18을 했더니 5.18을 알아 했더니 5.18? 내가 거기 갸우뚱갸우뚱 하더니 8.15?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운동권은 저 광주 이제 뭐 얘기할 만큼 했어. 이제 다 됐어. 그러고 있었는데 이 화련휴가 영화를 만들어서 보여주니까 뭐 비판하는 사람, 운동권에서 비판하는 사람은 심파였다. 뭐 미국도 안 나온다. 그렇게 비판을 했지만 어쨌거나 광주를 몰랐던 사람이 750만이 울었잖아. 아하. 이거는 뭐냐면 과거사가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영화의 힘이라는 게 놀랐던 거죠. 저거 만든 유인택 선배는 너랑 잘 알아요. 친한 선배인데, 저거, 형, 그거 뭐, 어떻게 이상했어? 했더니, 100만만 들어라. 뚠뚠만 되면은 저건, 그래도 80년대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지명방어전이다 하고, 100만만 들어라 했는데 자기도 750만이 들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26년이라는 영화가 또 있었죠. 저는 이거는 영화보다 원작 만화가 훨씬 좋아요. 강풀이에 맨날 트위터에다가 밤 12시 넘으면은 오늘의 야식. 라면 2개, 뭐 피자 이렇게 어떻게 넣고, 이게 맛있겠다. 뭐, 이제 이런 거 올려서 나는 이제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이게 26년이니까, 2006년도에 나온 영화입니다. 그때 제가 뭘 하고 있었냐면, 국정원 과거사에서 과거사를 하고 있었어요. 과거사에 국정원 과거사에는 최일선 정도가 아니라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과거사하고 있었죠. 거기서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과거사 갖고 죽어라 하고 싸우고 있는데, 뭐, 과거사 관련된 만화가 나왔다는 거예요. 뭐, 26년 신드롬이다, 뭐 하면서, 이제, 안 봤냐, 뭐 해서, 보라고 그래서, 그거 뭔데? 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만화, 웹툰 같은 거 잘 안 보니까. 그거 뭔데 그렇게 난리 했더니, 전두환한테 복수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과거사 얘기할 때 정서가 안 맞잖아요. 그거 뭐야. 하고 이제, 그러고 있다가 하도 사람들이 난리를 쳐서, 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훔쳐갖고 웹툰을 보다가, 진짜로, 덜덜 떨려갖고, 한 5, 6회 보다가 덮었어요. 왜냐면 내가 과거사 갖고 제일 앞에서 싸우고 있던 처지거든요. 그때, 진화이 같은 게 최전선이라면 국정원 과거사위는 적진 안에 만든 거니까. 적진 안에 들어가서 싸우고 있었는데, 그때 뭐냐면은, 국정원 과거사위가 2년이 넘었는데, 단 한 명도 감옥에 보내지 못합니다. 못하는 게 당연히 됐고, 한 명도 반성하지 않고, 한 명도 뭐, 공개적으로 그거 못하고 있고, 과거사위원회는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거예요. 자, 우리가 굉장히 많이 혼동을 하는 게, 처벌과 보복을 혼동을 해요. 처벌하는 거 보복이라고 혼동해요. 근데 그거 아니죠. 왜 우리가 보복을 하면 안 된다고 해요? 악순환이니까. 나도 보복은 반대예요. 그런데 보복을 못하게 하려면 처벌을 제대로 해야지. 아니야. 네가 하면 안 돼. 실현자 유가족이 났을 때 너는 가만히 있어. 우리가 처벌할게. 이래야 보복을 말 걸 수 있는 거죠. 이 26년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만하지만. 처벌이 실패한 사회에서 보복이 뭐가 나쁜 건데? 그럼 보복하지 말고 살라는 얘기야? 처벌의 필요성은 환경 거였다고 생각해요.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따졌다. 내가 이북 책을 처음 읽기 시작하면서, 이북의 항일 발전하는데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때, 뭐, 연구나 뭐 여러 가지 책들에서 없었던 개념과 정서가 뭐냐면 복수예요, 복수.
그 복수는 일본 놈들에 대한 복수도 있지만 당장 눈앞에 보였던 친일파들에 대한 복수심. 근데 우리는 그게 거세당했어요. 왜? 친일파가 지배했으니까. 안 갖고 위인전이고 영화가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그게 왜 가슴에 안 남냐? 복수 개념이 없잖아요. 안중근은 성인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어? 아주 성스럽게. 안중근이 뭐예요? 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